눈을 감고 사과 하나를 떠올려보자. 선명한 빨간색, 초록 잎사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이미지도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전체 인구의 단 4%만 가지고 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아판타지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소설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다. 해리포터가 타고 다니던 빗자루는 어떻게 생겼는지, 편지를 전달해주던 부엉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지만 글을 읽어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상태, 아판타지아. 이 증상은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머리로 그리는 이미지, 즉 시각적 상상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중 하나인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블레이크 로스도 아판타지아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평생 사과를 떠올려 보라는 말을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고 있었다. 사과가 빨갛다는 것도 둥글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다. 색도 형태도 없다. 단지 정보만 있을 뿐이다. 이 증상은 19세기의 심리학자 프랜시스 겔튼에 의해 처음 언급된다. 그는 저명한 과학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음속 눈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떠올린 장면의 색, 질감까지 묘사할 정도로 생생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상상한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아판타지아인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상상하는 건데 단지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것 아닐까?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인에게 밝은 빛을 상상해보라고 하면 실제로 눈앞에 빛이 비춰졌을 때처럼 동공이 수축한다. 하지만 아판타지아를 가진 사람들은 동공 반응이 없었다. 즉, 빛을 떠올린다는 행동이 신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 한 연구에서는 아판타지아를 가진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고 심박수와 땀 같은 생리 반응을 측정했다. 결과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지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방금 본 장면을 다시 상상해보세요. 일반인들은 상상만으로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몸이 반응했다. 하지만 아판타지아인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와 같은 실제 위협에는 정상적으로 반응했지만 상상과 같은 정신적인 재현은 불가능했다. 그럼 그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아판타지아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꿈을 꾼다고 말한다. 상상은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이유는 상상과 꿈이 완전히 다른 경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머릿속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즉 기억, 시각 피질, 전전두엽까지 의식적인 조작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꿈은 다르다. 렘 수면 중 뇌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신호들로 만들어진다. 일종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동 생성 시스템인 셈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아판타지아는 상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 디즈니의 인어공주 캐릭터를 디자인한 글렌킨도 아판타지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지 못했지만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아판타지아는 창의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창의성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다.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먼저 완성하고 누군가는 손으로 그려가며 완성해간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 아판타지아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